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식 매도 시 세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추가로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증권회사와 통화를 했었고 오늘도 상당히 오랫동안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좀 알아냈어요. 근데 결론은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직전까지 또 어떤 변화가 보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태를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었던 거와는 또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또 관련 법령도 좀 찾아봤는데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해진 것 보면 일단 분류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양도소득세 매도를 해서 차액 그것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그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류과세인데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공제를 하지만 국내 상장된 미국 추종 ETF는 미국 주식으로 똑같이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이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 계산하죠. 똑같이 2023년이 되면 국내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는 5천만 원이 넘어갈 때 세금을 내는 거지만 이것은 미국 지수를 추정하는 미국 주식으로 봐서 현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250만 원 공제 그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거기에는 이중으로는 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3억 이하, 3억 이상. 그런데 대부분 3억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22%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소득이 있어요. 이자를 받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 이 소득은 새로 생겼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그래서 손익통상과 2월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과 손실을 통산해서 세금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3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5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통상 계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익이 아니라 지난해 3천만 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2천만 원 수익이 난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제가 세금 문제 말씀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를 제가 누락을 시켰었는데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2023년 되면은 그때 12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현재 8만 원이고 2023년도에 12만 원이면 매도하면 4만 원 차이긴 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현재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죠. 그 종목의 가격을 언제로 산정을 하냐면 2022년 말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12월 30일 그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또 여러 가지 ETF들 있죠. 또 개별 종목도 가지고 있죠. 그 종목의 주가가 2022년 12월에 마지막 거래일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 말에 현재 8만 원이 계산 쉽게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을 해드릴 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60% 수익인데 세금을 안 내니까 1,0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600만 원 수익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코덱스 팡 플러스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5.4%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0.157로 계산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앞뒤 문맥을 들어보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2019년도인데 보니까 2009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9년도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을 중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말을 하다 보면 저는 완전히 분명히 미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중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알아서 새겨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한번 소개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러한 댓글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셨나 봅니다. 근데 지금 올리신 이분 말고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앞으로 또 궁금증 생겨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계속들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매년 12% 오른 금액으로 생활을 하려면 오른 만큼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매달 1%겠죠. 그럼 매년 주식수는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주식수는 상당히 줄어들 텐데 이런 방법인 건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또 나올 것입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한 주당. 근데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주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짜리 10주 팔았던 게 20만 원 되면 5주만 있으면 되잖아요. 또 25만 원이 되면 4주만 매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갈수록 매도하는 수량이 줄어들죠. 또 하나는 액면 분할이라고 있죠. 10년, 20년 그러면 한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커질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몇백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50대 1로 분할을 액면 분할했잖아요. 한 주가 50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다 보면 주식수가 줄어드는 대신 주당 가격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액면 분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00주 남았던 게 10대 1로 해보세요. 만주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주식수가 또 불어나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은 미리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거는 가정해야 하는 건데 이거 안 오르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동안의 100년의 역사로 말씀드린 거였죠. S&P 기준으로 보면 연 10% 기준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1.3, 1.5%의 배당금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해는 20%가 나올 수도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벌써 40%가 수익 올렸어요. 그러면 매년 12%가 아니잖아요. 어떤 해는 15%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죠. 평균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또 가장 안정적인 주식이 S&P 500을 추정하는 S&P 500이면 미국의 대형 500개 종목을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가장 안정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낮아요. 다른 ETF에 비하면 대신 안정적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팡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10% 12%가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1년에 몇십 %씩 올랐는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야지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한없어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믿는 것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뭐든지 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가장 낮은 수익률의 조건에 그러한 주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팔다 보면 줄어들죠. 대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또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것을 10대 1, 삼성처럼 50대 1 액면 분할하게 되면 갑자기 주식 수량이 10배, 50배 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증권회사 통화를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 상장된 ETF도 마찬가지로 미국 추종 ETF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지금 현재 15.4% 무조건 공제를 하는데 5천만 원까지 수익 날 때까지 공제를 안 해? 그러면 상당한 이익일 텐데 정부가 분명히 그럴 리 없을 텐데 15.4%를 계속 공제를 하다가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22% 공제를 한다 몰라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15.4% 공제를 안 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5천만 원 공제는 국내 주식이고 미국 추종 ETF는 미국 주식처럼 똑같이 250만 원 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다시 생겨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기준은 2023년 시작하기 전에 2022년 내년 말 그때 주가가 얼마인지 그때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